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게 감정평가죠. 자, 요약집은 184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감정평가는 우리 주로 시험 날 게 매년 한 6개 딱 나오는데 주로 이제 공부하실 건 이런 쪽에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예, 첫 번째 우리 책에 있는 순서로 본다면 가격제 원칙. 가격 전체를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세 번째 보니까 감정평가 3방식이 있어요. 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자기 집값 알고 있죠.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물건 5억. 이렇게 옆집에 있는 물건과 서로 비교한 데서 비교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 이 건물 짓는 건축비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비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파악한 데서 이게 다른 원가 방식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하는 데서 이게 수익 방식이거든요. 항상 이 각각의 방식은 매년 한 번씩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요 두 개, 물건별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 공시제도. 그러니까 이 테마 총 7개. 7개 있는 테마에서 무조건 거의 5개 또 6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에 항상 공부를 하시고 있죠. 다른 쪽에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뭘 보는가 하면 4페이지 보니까 이거부터 하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문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지 않고 거의 가끔 나오는데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이 7개 빼고는요, 거의 시험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문은 꽤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 시점이란 게 뭐냐 좀 보셔야 돼요. 참고로 있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된 가격은 반드시 기준 시점 가격이지, 주로 장난치면요, 요 말 대신 뭘 쓰는가 하면, 현재 시점이라는 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감정평가에선 현재 시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 보니까 대부분 현재 시점을 이렇게 많이 쓰면 되는데, 자, 일단 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할 때 3년 전에 또는 현재 또는 3년 후에 평가할 때 분명히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 보고서에 꼭 기재되어 있는 게 이 건물은 몇 년도 며칠로 평가돼 그 날짜를 꼭 써주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날짜 같은 말하는 건 다른 말로 이게 기준 시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이 기준 시점에 대한 개념을 보시는데, 자, 그 원칙을 좀 보셔요. 원칙을. 자, 원칙 보세요. 이래서 났습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죠.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사 완료를 하되, 다만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이 말입니다. 항상 무조건 이 원칙은 평가사가 이 물건 확인한다. 확인한다 같은 말이 뭐냐?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완료일의 평가지 절대 이 말 대신 어려운 날도 아니고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보고서 등을 제출한 날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서, 다만 그 시점 미리 정해졌단 말 뜻은 뭔가 하면, 이 평가는 뭐 있습니까? 과거도 평가할 수도 있고 현재 평가할 수도 있고 미래인 것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평가할 때 이 용어 자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점 평가할 수도 있고 현재 시점 평가할 수도 있고 미래 시점 평가할 수 있는데, 과거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한다. 이걸 뭐라는가 하면 속어평가는 용어를 쓴답니다.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한다. 이게 현황. 현황은 현재 상황에 대한 준말이에요. 거꾸로 이 미래 평가는 보니까 크게 두 개 있죠. 이게 뭔가 하면 기한부 평가도 있고 반대 조건부 평가 크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자, 일단 뭘 보는가 하면요,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아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이죠. 평가사는 이 물건 평가할 때 언제 시점이냐? 반드시 가격 조사라는 것은
평가에서 내가 확인한 내용 평가한다 이 말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 완료를 다 하되 이 시점 미리 정하여진 경우 결국은 다른 말로 과거, 현재, 미래 평가인데 설마 평가 우리 보고서에 이 말을 길게 안 쓰거든요. 이 물건 과거 시점 평가했다, 뭐 현재 시점 평가 이 말 안 쓰고 이걸 좀 압축된 말로 뭐 있으면 과거 대신 속업 평가가 얼마나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과거 이거죠. 우리 보통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송 관련된 건 대부분 사건 자체가 과거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건 전부 다 속업 평가를 쓴다고. 또 현재 있는 지금 있는 상황을 평가할 수 있죠. 이런 게 뭐냐 현황 평가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건물을 3년에 어떤 용도를 변경할 건데 또 변경되어지는 미래에 있는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표현할 때 여기에 기한부이며 조건부인데 자 이때 보니까요 기한과 조건을 좀 잘 구분하실게. 기한은 반드시 시간만 돌아가면 무조건 그 사실이 오는 거죠. 따라서 특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실성 있는 미래. 그러니까 확실성을 갖고 있는 미래는 전부 다 기한부 평가로 보시고요. 조건 어떤 가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불확실성 있는 이 말 나오면 그게 조건부인데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 말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상정이란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상정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이 번역하면요 가정을 둔다 이런 말 뜻이니까 특히 이런 이제 키워드가 뭐냐 이건 보시면 그 문제 풀 수 있다고 이게. 자 일단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걸로 3번의 전제 조건 일단 불러놔 있습니다. 현황 평가는 뭐라 했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 현 상태 키워드요. 거꾸로 조건부는 뭐 있습니까? 상정한다 또는 불확실하지 이 말 나야 되죠. 거꾸로 기한부는 뭐 있습니까? 장래 도달 시점 이 말 나온 것 이건 다른 말로 기한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속업 평가는 키워드 뭐죠? 과거 나왔을 때 어디게 속업 평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요. 이때 원칙은 어느 게 원칙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시점에 원칙이 되겠습니까? 현행의 원칙이죠. 그죠? 저 이런 게 이제 법 조문상에 그대로 시험 나오는데 다시 우리 거기 있나 184페이지입니까? 그 갈로 2번 보니까 큰 1번에 현황 기준 원칙 나 있죠. 그런 개념 좀 보시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아마 이거 장난치면 틀림없이 그 갈로 속에 있는 내용을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인데 절대 현황 평가할 때 불법적 이용이나 일시적 이용을 평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 말 꼭 기억하시라고. 이걸 포함한 데 쓰면 틀린다고요. 그런 개념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2번 감정평가 분류상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보자고요. 자 우리 필지란 게 뭐죠? 필지 동일한 동일한 뭐요? 저기 지번이죠. 동일한 지번을 갖고 있는 거,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단 권리다, 그죠? 그래서 현재 필지가 4개 필지가 있다라고 하잖아. 4필지가. 원칙은 우리 감정 평가할 때 필지마다 따로따로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전체를 다 묶어야 됩니까? 각각에 있는 개별 필지만 따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개별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지번 1번 땅은 평당 120이고요. 지번 2번과 지번 4번 140이 돼요. 142. 지번 3번은 보니까 전면 땅은 250이고 후면 땅 90 이렇게 되는 경우 종종 있다. 땅값이. 그러면 원칙은 필지마다 하면 원칙인데 때에 따라 보니까요. 지번 2번과 4번은 땅값 같다, 그죠? 같으면 굳이 분리할 필요 있을까요? 평가할 때? 할 필요 없는 거죠. 똑같은 땅값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를 묶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핵심 키워드 뭐기 첫 번째, 일괄평가. 원래 일괄의 말 뜻이 뭐예요? 한 개를 묶는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기본 전체 물건이 몇 개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2개 물건이 2개 이상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일괄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뒷말이 나와 있는데 그 뒷말은 큰 의미 없습니다. 둘 이상 물건이지만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의 불가한 관계에 있을 때 일괄 평가하는데 항상 핵심은 둘 이상 물건이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일괄 평가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시요. 여기 있는 집원 3번은 보니까 여기 있는 땅값, 이 땅값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한 필진 땅값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있으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얘 따로 분리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한 개 물건이지만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구분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전제는 한 개의 물건인데 왜 구분하는가 하면요.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 구분합니다. 이런 개념 좀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구분과 일괄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뭐 있냐? 부분 평가 부분. 자,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분입니다. 참고로 부분 반대가 뭐요? 전체죠. 그러니까 현재 지번 1번은 전체 있는 땅값이 다 같은데 우리 가끔 보니까 토지가 요만큼 도로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 없는 거죠. 요 특정한 부분만 평가하면 되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부분 평가인데 그래서 우리 항상 부분은 무조건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다른 말로 부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구분과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은 보통 구분은 분리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이건 이제 분리시킨다 얘기인데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 구 이렇게 암기한다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자, 우리 저기 있는 천재 문제 풉니다. 천재 문제. 문제 1번, 2번 문제 풉니다. 266페이지. 266페이지 문제 2번. 문제 2번을 읽어보시는데 어떤 게 키워드는 찾아가야 됩니다. 나 같으면 틀리게 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감정평가 쭉 설명되어 있고 있죠. 요거 장난칩니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고 장난친다고. 그 말 대신 법률적 가치를 판정한다고 장난치겠다고. 그러니까 법률적 가치 판정은 뭐냐? 곧 그게 권리분석. 그러니까 권리분석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법률적 가치를 판정한다. 곧 이게 권리분석이고 거꾸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고 이게 다른 말로 감정평가입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이런 게 자주 시험 나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같은 거. 그래서 3번 보니까 그 기준 시점은 반드시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어려한 날도 아니고 현장 조사, 뭐 공보 조사 이런 말 절대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실질 조사를 갖다 뭐 있습니까?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생략 못합니다.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질 조사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건 뭐 보시고 근데 6번 가볼까요?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 감정 평가를 반드시 뭐요? 자,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평가할 때 원칙은 시장 가치로 평가할까 아니면 정상 가격을 평가할까 그 다음엔 형평 가격을 평가할 것인가 뭐 균형 가격 뭐 등등 여러 용어가 있거든요. 용어 자체가. 근데 불과 5년 전만 있죠.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감정평가된 가격은 정상 가격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근데 문제는 이 정상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 현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감정평가된 가격을 가격평가할 때 어떻게 하면 원칙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거요. 지금은 절대 이 시장 아주 간단한 거죠.
예,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실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 평가에 들라는 거예요. 이래서 절대 이 말 대신 아마 장난치면 이거 장난치겠죠. 정상 가격 평가 장난칠 것 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시고, 예,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은 두 개요. 원칙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그 다음에 시장 가치로 평가하지 못하는 시장 가치 이외로 평가한다. 즉, 우리 저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거, 학교 같은 거, 관청 같은 게 있죠. 이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을까요? 그런 건 대부분 이렇게 평가해서 해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격에 대한 종류는 두 개 있습니다. 예, 그래 보시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6번 보니까 예, 원칙은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예, 7번도 보니까 시장 가치란 게 뭐냐? 그럼 시장이란 결국 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수요자, 공급자 있는 장소인데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입니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현재 시장 가치는 이래 보시면 돼요.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요건이 있죠. 그죠? 총 4개 있지.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 또, 예, 시장에 동질적인 물건이 있을 것 들어봤죠? 또한 시장의 진입과 퇴거 자유롭다. 이런 요건이, 하고 비슷하게 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설명되어진 게 보니까, 예, 다수의 시장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은 뭐 있습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예,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자, 다시요. 이거 보세요. 요 의미를 아시라고. 이걸 잘 시험 안 내는데 우리 아마 이 과거에 한번 시험 낸 것 같은데 시장 가치란 것은요. 예, 이 최고 가격이냐 성립될 가능성이 최고인 가격이냐 요걸 시험 낸다고. 이 표현 자체가 다시 해보죠. 아니 감정평가서 3명이서 평가했어 했는데 A는 이 물건 12억, B는 보니까 이게 10억, C는 보니까 얘가 8억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물건의 시장 가치는 얼마 될 것인가 물었을 때 앞에 말한 이 가격을 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묻는 게. 자, 보니까요. 가장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돈 주고 매매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얼마인가 하면 요게 10%예요. 요게 30%예요. 여기 60%예요. 매매될 가능성이, 즉 성립될 가능성이.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시장 가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거야.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성립될 요 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확률상 가장 높은 게 누구냐? 요거 60%니까. 이게 이 건물의 시장 가치를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요. 얘가 10%, 얘가 20%, 이게 70 나왔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시장 가치라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요 말 요걸 아셔야 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 의미를 보셔야 되지. 이 말 빼버리면 뭐 단지 그냥 최고 가격 쓰면 틀려. 그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내용상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8번 가볼까요? 그 말이죠. 감정평가란 것은 어린이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경우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거 예외죠? 핵심이 뭐예요? 원칙은 시장 가치를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뭐 있으면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예배를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요. 예, 9번, 10번. 자, 요 10번을 하기 위해서 어디 보신가 하면 잠시. 자, 요약집요. 요약집. 185페이지. 자, 큰 2번, 큰 2번.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 중에 첫 번째 갈로 1번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죠. 요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그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공인평가, 공적평가 두 개 있어요. 자, 일단 공인은 열어보시라고. 이 물건을 사람이 평가한다를 보시라고요. 공적은 국가에서 특정 지정해준 기관에서만 평가한다고. 이게 다른 건 공적평가라고. 즉 한국은 현재 감정평가사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의 평가는 어디 공인평가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꾸로 우리 저기 대만 같은 경우는 이 감정평가사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특정 기관이 있어. 그 기관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런 게 보통 뭐냐? 다른 말로 공적평가인데 어쨌든 사람이 있냐 요걸 가지고 확인하시라고. 한국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서 있는 결과 감정평가사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공인평가 보시면 돼요. 자, 2번요. 2번. 갈로 2번요. 평가 의무에 따른 분류인데요. 요건 필수평가하고 임의평가, 임평가. 필수는요. 반드시 어떤 평가할 때 의무상 뭐 있습니까? 무조건 감정평가에서 무조건 어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반드시 어려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공시지가, 경매, 그 다음에 보상평가, 그 다음에 세금. 하여튼 국가하고 연관된 모든 건 뭐 있습니까? 필수평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건 나 같으면 이런 건 장난치겠습니다. 요 담보평가는요. 그러니까 임의라는 것은 뭐요? 평가산 때 어려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임의인데 담보평가는 반드시 이건 임의평가입니다.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은행에서 보니까 이 평가할 때 있죠. 담보대출할 때 금액이 작을 때 뭡니까? 평가 직접 평가거든요. 다시 금액이 작을 때 뭐 있습니까? 예, 은행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데 금액이 클 때 뭐 있어요? 안정성을 대비해서 평가에서 어려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보니까 공익평가와 사익은 뭔지 알죠? 그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한다. 공익평가. 참고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거 있죠? 세금이나 등등은 전부 다 공익평가입니다. 사익은 개인의 영리 목적이죠. 그죠? 이런 게 보통 사익평가로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의 영리 목적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국가, 공인 목적에 따라서 결국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요 두 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의무 있죠. 요 두 개만 좀 봐놓으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다시 기초의 천재 문제 10번 갑니다. 10번. 자, 10번은 뭐 있냐? 법규에 정한 대로 평가한다. 이게 뭐냐? 법정평가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라고. 자, 법으로 정해진 대로 평가하는 그게 법정평가입니다. 자, 이제 11번부터 잘 보시죠. 11번부터 사실 중요하거든요. 11번. 자, 거기 키워드 뭐 있습니까? 두째 줄 끝에 상정 나 있지. 상정 나오는 순간 조건부. 13번 뭐 과거 나 있죠? 속업. 13번.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 다음에 공법 제한 상태를 받는 기준을 평가한다. 이게 뭐야? 이게 현황평가지. 그죠? 원칙이. 다만 이거 나오면 제일 조심할 건 갈로 속에 있는 말만 조심하라고. 절대 감정평가에서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 이용이나 또 일시적 이용은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라고. 자, 14번 갑니다. 자, 14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키워드 두째 줄 앞에 있죠? 두 개 이상 나와 있죠? 나온 순간 이 무조건 일괄평가. 15번요, 둘 이상 나와 있죠? 일괄평가. 16번. 일부분 나와 있죠? 일부만. 따라서 이건 부분평가. 17번 뭐 있습니까? 하나의 물건의 가치를 달리하죠? 이런 게 구분평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뒷장이 18번요. 이런 문제 굉장히 깔끔하고 있죠. 앞으로 충분히 시험 낼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런 박스를 딱 주고 있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걸 쭉 한번 집어넣어보라 이겁니다. 문제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그 박스를 보시면 뭐가 있는 거면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예, 보고 작성중 나 있다죠. 자, 그럼 1번, 갈로 1번 갑니다. 핵심이 거기 뭐 있습니까? 국가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는 사람이지. 인인과 공인평가라고.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참작으로 법원에선 우리 알고 있는 경매란 것은 경매 감정가 나 있죠. 이거 이상 써내야만 그 물건 낙찰 받습니까? 이거 이하를 써내야 됩니까? 이거 이상 써내야지. 그죠? 따라서 이게 뭔지 다른 말 최저 경매 가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 3번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서 행해지는 경우 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이 모습 평가죠. 여기 함정. 요건 필수요. 법원의 경매는 무조건 감정평가에서 어려야 됩니다. 앞에 결국 임의로 한다 이건 다 트릭.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답 잘못됐죠? 예. 답은 이 갈로 3번의 임의가 아니라 필수평가. 그 다음에 4번요. 기준 시점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가격 조사 완료일이지. 언제입니까? 2013년? 13년 언제죠? 예, 10월 27일이죠? 예, 10월 27일. 올해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본 감정 평가는 A 물건 상태 등의 기준으로 시점으로 현재 상태나 있죠. 이렇게 키워돼요. 현재 상태도 이게 뭐지? 다른 말로 현황 평가를 하시러 볼 때.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요약집 넘어가서 187페이지요. 이 가격과 가치는요, 참 이 고민되는 건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시험 나는 그런 건데,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원래, 원수상에서 뭐 있습니까? 이 프라이스란 말고, 어디다 뭐가 있습니까? 이 밸류란 개념이거든요. 밸류. 이런 개념인데, 첫 번째, 여기 가격을 갖다 있죠. 여기 참 이제 머리 아픈데, 제일 먼저 지금 돌아가신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을 만들 때, 일본 책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프라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액, 이렇게 썼다면 가액. 밸류라는 개념은 가격,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는 전혀 말이 안 맞거든, 이게. 그래서, 예, 요걸 사전적 의미를 바꾼 분이 안정 교수인데, 이분은 뭐라 했는가 하면, 프라이스란 개념은 가격, 밸류란 개념은 가치, 요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에 이제 기본서에 우리 보면요, 전부 다 뭐 가액, 뭐 가격 써놨거든요. 그 기본서에 있는 감정평가의 가격은 전부 다 이 가격, 밸류.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인데요. 근데 우리 시험 칠 때는 분명히 요 뒤에 영어를 써주게 돼 있어. 프라이스, 밸류 써주게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구분하라 했을 땐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구분하지 말라고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하면요. 이 두 개 값은 같아진다고. 다만 단계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념 가지고 설명할 건데 굳이 안 적습니다. 자, 거기 설명되어 있죠.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 실제 지불된 가격. 그러니까 이 말은 가격은 실제 뭐 있습니까? 매매되어진 값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물건 10억 주고 샀다, 5억 주고 팔았다 이 가격이라고. 실제 매매된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실거래기입니다. 가치는요, 거기 설명돼. 이 가치 개념 아셔야 돼.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뭐냐고. 이 가치. 다시 장래 예상된 편익을, 즉 미래 이용 대가를 갖다가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 뭐냐고. 이게 가치. 그래서 그 문구는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합니다. 가치란 것은 장래 이용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자, 이때 우리 과거에 시험 냈던 게
요렇게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장래 이용되는 편익을 현재 값으로 하는 값인데, 우리 중개사한테가 이거까지 시험 낸데 약간 무리가 있는데, 요 편익은 어느 편익까지 포함할 것인가까지 시험 냈어 보니까. 요 편익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편익만 포함할래? 아니면 주관적 편익만 포함할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적 가치만 평가할래? 비화폐적 가치까지 평가할래? 여기 우리 과거에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둘 다 포함돼요. 만약에 화폐적, 금전적 가치만 평가하면요,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상가 건물은 임대 주면 수익 나오죠? 임대 수익을 통해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금전적 편익만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면 가장 큰 단점은 주거용은 절대, 주거란지 저기 뭐 있습니까? 우리 공원 같은 거, 관공서는 절대 평가 안 된다고. 우리 공원은 어떤 뭐 수익 나옵니까? 응? 관공 수익 나옵니까? 뭐 이런 거 평가 못한다 이 말 뜻이 똑같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주거 같은 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은 임대한 지 내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없잖아. 다만 이 주택은 뭡니까? 내가 느끼는 효용이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뭐 있으면 평가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핵심은 지금 쓰고 있는 편익은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가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예, 2번요. 예, 가격은요. 이 말 아닙니까? 실제 매매된 값이죠. 이 건물을 10억 주고 살 것인 가격이 아닙니다. 10억 주고 샀다, 5억 주고 팔았다 이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이건 과거의 값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뭐 있으면 이 말 아닙니까? 미래에 있는 이용 대가를 현재 가치로 하는 값인 그 결과 이건 현재의 값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예, 네 번째 갑니다. 자,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 딱 하나밖에 없어. 즉, 이 말 아닙니까? 10억 주고 샀다, 5억 주고 팔았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없다고, 그죠? 근데 가치는요, 무수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이 물건 가지고 감정평가했을 때 담보평가, 경매평가, 시장평가, 세금평가, 또 보상평가 다 틀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서 마지막에 요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현재 가치라면요. 가격은 가치 주변에 이렇게 항상 맴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언젠가는 기준을 가진다고. 그래서 이게 실제 매매된 값이 가격이 되죠. 그럼 뭐를 기하는가 하면요, 이 말입니다. 단기에선 가격과 가치는 일시에 괴리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저 이 말 아닙니까? 이 물건 얼마 주고 샀니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 하면 10억 주고 샀다 합니다. 그 보통 사람 뭐라 합니까? 이 물건 굉장히 비싸게 샀다 하죠. 그죠? 이 물건 얼마 주고 샀니 물으니까 5억 주고 샀대. 오, 굉장히 싸게 샀네 라고 말한다고. 결국은 싸다 비싸다 이 말은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가치.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 가치는 일시에 괴리가 될 수 있지만 장기는 언젠가는 규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라고. 자, 일단 뭐 요 정도 있는 내용까지 답을 문제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 뒷장 가볼까요? 188페이지. 자, 중요한 건 가격 발생 요인과 가격 형성 요인 제목 알고 있을 건요. 가격 발생이라는 것은 뭐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 분필을 그래서 현재 10원 한다, 100원 한다 이런 가격이 나온다는 거요. 그 다음에 가격 형성 요인은 이 분필 가격에 영향 주는 게 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그 결과 산출된 값이고 형성은 뭐 있습니까? 이 가격에 영향 주는 원인. 그래서 형성 요인과 발생을 잘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가격 발생이 크게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효용, 두 번째 희소성, 세 번째 유효 수요,
네 번째 이전성. 나 같으면 장난치면요. 이를 내겠습니다. 가격 발생 요인을 넣고 있죠. 예, 효율성, 형평성 이런 거 시험 내겠다. 틀린 말로써. 절대 가격 발생에선 능률과 효율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런 것만 좀 조심하라고. 시험 냈을 때. 다만 예, 효용과 그 다음에 희소와 그 다음에 유어 수요 그 다음에 이전성 4개입니다. 일단 가격 형성 요인은 이 부동산 우리 학원 부동산 가격 영향 주는 거 크게 3개 있어요. 이 건물 자체도 영향 줄 것이고 주변 환경도 영향 주겠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상 일반적 요인도 영향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게 3개입니다. 일반적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 준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예, 저기 있는 천재 문제 270페이지요. 자, 가치요. 가치는 장래 예상들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자, 잠시 요 가끔 시험 내는데 우리 전에 했지만 부동산 특성,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거 가치와 관련된 말은 예? 부동산 어떤 특성? 아니,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영속성 같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왜 이게 미래 이용 대가 현재 가치 반영되는가 하면요.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영속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치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 그것도 무조건 이건 예, 전부 다 영속성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 자, 가치는 가치란 건 주관적, 예, 추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건물 15억 가치 있대.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매매, 눈에 보이는 게 가격 아닙니까? 실제 매매된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처럼 가치는, 자,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단을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눈에 보이는 거죠? 15억에 매매되었다? 8억 주고 팔았다? 이게 뭐 다른 말로 가격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아시고. 자, 3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 하락하면 여보세요. 자, 이거 묻는 거예요. 가치 올라가지. 가격도 계속 같이 올라가 이렇게. 같이. 가격 떨어지면 결국 가치 떨어지면 가격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비례. 3번. 자,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서 자, 쭉 가서 일치하게 된다. 이건 장기. 단기일 땐 가격 가치는 괴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려 보시고 5번 갑니다.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여러 가지 존재한다. 이 말은 다른 가치는 여러 개 있지만 가격은 뭐 주어진 시점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가격은 교환 대가죠. 그죠? 돈을 주고 그 물건 바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거요. 가치는 주값 금전적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대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그러니까 금전적이 금전적이 객관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같은 말이 화폐적 가치, 또 객관적 가치, 또 비금전적 같은 말이 비화폐적 또는 뭐 있습니까? 예, 주관적 가치를 본다 볼 때. 자, 이 9번 갑니다. 가격은 이미 매매된 값이죠.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뭐 있습니까?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값을 만든 거 현재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요.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것으로 각 기회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 학은 건물 가지고 있죠. 평가할 때 시장 평가, 그 다음에 경매, 보상, 담보 하면 다 똑같은 나오는지 압니까? 다 틀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평가할 때 각각의 있는 평가 방식마다 이 사용되는 권리가 다 틀리거든. 그래서 이 항상 가치라는 것은 평가에서마다 다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10번, 9번, 10번 같은 거죠. 그죠? 주어진 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뭐 있습니까?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가격은 딱 한 개입니다. 오래 아시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여기 있는 요거 묻고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거 내용. 요거 3개 마시면 돼. 오래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있죠. 1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17번까지. 부동산 가격에 대한 특징인데 한때는 이게 여러 번 시험 나왔거든요. 지금 거의 시험 안 나오는데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다시 우리 요약집 187페이지요. 자, 얘를 볼 때 있죠. 부동산 가격의 특징. 특징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 자, 첫 번째, 분필은 가격이 있습니까? 있죠? 임료 있습니까? 없지, 분필은. 그죠? 근데 부동산 가격도 있고, 뭐, 임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임료를 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분필은, 하나의 분필의 가격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지. 그 다음에, 근데, 부동산 한 개 몰겠는데 가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부동산 가격, 다시요, 이거부터 합니다.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분필은 이 분필 자체가 합의 가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분필 자체가 합의 가치 있지만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뭐냐? 부동산 권리와 이익의 대가 가격입니다. 이 말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입니다. 아니 분필은 내가 사면 들고 올 수 있죠. 있는 결과 분필 자체가 앞에 같이 있자면 땅은 인간이 들고 올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땅을 살 때 뭐지? 살 때 땅을 들고 옵니까? 아니면 권리증 들고 옵니까? 그 말이 그 말.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권리와 이익에 대한 대가. 이거 시험 꽤 많이 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이게 또 시험 낸다고. 요 부동성이. 그래서 뭐를 시험 내고자 하는가 하면 요 단말이 중요하다고. 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와 이익이 존재합니까? 하죠.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 여러 개의 권리가 있어요. 있는 결과 하나의 부동산의 가격도 둘 이상 존재한다. 이러한 말이 좀 중요하다고요. 표현상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똑같은 이 물건 가지고 뭐 있습니까? 담보, 경매, 과세, 보상 등등 평가 다 틀린 가격이 나온다고. 왜 그랬냐? 각각에 있는 평가 방식은 사용되는 권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두 개 문구는 꼭 기억. 주로 장난치면 여기서 항상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자, 나머지 있죠. 그 세 번째 번이 뭐 있는가 하면 이 말이죠.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파괴되지 않는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인 배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실제 매매된 값은 개별적인 동기가 개시되기 쉽죠. 뭐 자기 친구한테, 자기 형제한테 매매되면 다 틀린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런 4개 정도 보시는데 특히 이 중에서 1번, 2번만 잘 봐놓으시고요. 자, 다시 문제 갑니다. 문제 271페이지요. 자, 그 중에서 11, 12가 좀 핵심인 거 아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부동산에 있을 때는 각각의 권리의 가치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 권리 이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2번요. 2번, 12번. 핵심이 뭐요? 가격과 임료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원본이 뭐냐 알 필요 없어요. 원본과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가격과 임료를 구분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13번은 뭐 있습니까? 장기적 배려 형성된다. 이 말 핵심이고. 14번은 뭐 있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개인적 동기란지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매매될 때는 자기 친구한테 자기 동산 매매는 다 틀린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개별적인 동기에 개재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요. 예. 얘는 일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균형 가격 형성도 예, 곤란하더라. 자, 우리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수요가 감소하도록 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경직성. 자, 여보세요. 하방경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도 더 이상 안 떨어지는데. 나 같으면 하방경직성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시험 내겠는데? 요건 영속성. 영속성이야. 하방경직은 무조건 일정한 가격 이하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하방경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영속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17번요. 예,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부동산 같은 일반적 시장에서 경쟁에서 결정되므로 소비자 생산자 간의 생산 의사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뭐 말은 대주죠. 예, 뭐 딱히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비록 부동산 가격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실제 가격 형성 뭐 있으면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협상을 통해서 가격 형성된다. 그런 말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18번부터 그냥 쭉 넘어가는데 이건 그것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사용 가치란 여러분 사용이 뭐요? 내가 이 물건 이용 즉 임대 등을 중에서 나는 임료 있죠. 이거고 교환 가치 뭐죠? 매매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물건 돈을 주고 그 물건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사용은 이용에 대한 대가고 교환은 매매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이다. 그 다음에 19번 뭐 있습니까?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 무슨 가치? 투자 가치. 그죠? 20번요. 자, 이런 거 가끔 이게 묻는데 그 키워드 뭐요? 보험 나있지? 그 무슨 가치? 보험 가치. 그 다음에 자 21번 뭐 나있습니까? 세금 나있지? 무슨 가치? 세금, 과세. 22번 이 공공목적이지? 무슨 가치? 공익가치. 23번 시장에서 매매된다. 무슨 가치? 시장가치. 그 다음에 24번요. 예, 취득, 그때 장부상 잔존가치. 장부가치지. 뭐, 그렇게 시험 낸다, 이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74페이지요. 기억할 건요, 요거 2개 정도만 저기 할 거예요. 2개 정도.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9번, 그 다음에 10번. 요거까지만. 자, 가격 발생 요인 4개 있는데, 요 4개 중에 1개 요건만 충족돼도 가격이 나옵니까? 아니죠. 모두 다 충족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0번부터 가격, 자, 10번 보니까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거 뭐예요? 가격 형성 요인. 그러면 2번하고 9번은 같은 거요. 2번, 9번은. 자, 다시 2번부터, 1번, 2번 같은 말이네. 1번, 2번. 가치는 가격 발생 요인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말은 뭐요? 1번을 반영해 준 거 아닙니까? 이 4가지 요건 다 충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해볼까요? 자, 다시 해볼게. 지구 밖에 있는 달이 화폐 가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희소해. 두 번째, 어떤 부자 그것 땅을 살 수 있어. 유효수 있어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내가 그만큼 만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번째, 달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지. 다른 소유권이 없는 경우 이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반대하냐? 결국은 1번과 2번이 그 말입니다.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격이 있지 4개 중에 단 한 개를 어긋나면 절대 가격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1번, 2번 그래서 상호 결합되어서 가격이 발생한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9번요.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률에 영향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암기하시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됐죠? 근데 지금 1시간 동안 했던 게 사실은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온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있는 이거요. 여기 우리 평가 무조건 6개 딱 시험 내게 돼 있거든? 6개를. 내는데 그 중에 뭐 있으면 주로 이 7개 대부분 시험 나오는데 최소 7개 중에 이 무조건 5개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 그 한계가 있죠.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이런 내용 중에서 한 개 보통 나온다고. 나오는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 이거. 응? 평가 기준은 가격 조사 완료일.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찾는 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일괄, 구분,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나머지 있는 가격, 가치에 대한 차이점이 그냥 쭉 넘어가시라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 내용 좀 기억하시고요. 하시고 금방 했던 가격 발생 요인 4개 제목 하셔야 돼. 그다음 가격 형성 요인 3개 제목이 있지. 그 정도까지만 단답 형태로 암기하시라고. 다른 건 버리시라도.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실제 가장 중요한 가격 재원칙부터 하겠습니다.